잘 쉬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내용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이제 금융 리스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금융 리스 회계 처리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 약정이 없는 케이스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금융 리스는 아까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가 있었죠. 그래서 리스 제공자 입장에 회계 처리가 있을 것이고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첫 번째 이제 리스 제공자. 리스 제공자는요. 리스 개실 이전이겠죠. 리스 개실 이전. 이때 이제 기초 자산을 구입하게 되겠죠. 기초 자산을 구입하고 리스 개시일까지 선급 리스 자산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회계 처리하게 되면 차변의 선급 리스 자산,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자산을 샀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리스 개시에 나와요. 리스 개시는요 재무 상태표에 인식하게 돼요. 재무 상태표에 인식하게 되고 리스 순 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회계 처리는 차변의 리스 채권, 그다음에 대변의 선급 리스 자산, 그리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으면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스 개시 이전에 승급 리스 자산 잡았었죠. 그것을 없애주는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료 수령일과 보고 기간 말. 이때는 이제 이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 자산을 대여해주고 받은 금액이죠. 사용료 받은 거 있죠. 사용료 받은 것에 대한 회계 처리. 이것은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그 다음에 리스 채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3년 그랬었죠. 3년 동안 이렇게 리스 사용료도 받은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리스 채권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스 종료일이겠죠. 리스 종료일은요 기초 자산을 반환받는 경우이겠죠. 기초 자산을 반환받는 경우,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에게 자산을 대여해 줬었죠. 그것을 다시 받게 되겠죠. 받게 될 때 회계 처리. 차변의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변의 리스 채권이 되겠죠. 이때 이제 차익이 발생하게 돼요.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리스 채권 손상 차손이라고 적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차변에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 리스 보증 이익이 있죠. 처음에 이제 계약했을 때 보증 가치가 있겠죠. 보증 가치가 있는데 보증 잔존 가치가 있는데 그 금액에 실제로 이제 리스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그 차익이 발생했어요. 차익이 발생해서 만약에 2,000원이 발생했어요. 2,000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2,000원에 대해서 보증
금을 받게 되겠죠. 보증을 받게 되면 그 2,000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리스 보증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리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리스 보증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리스 제공자는 보증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리스 이용자는 보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 볼게요. 리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리스 게시 나와요. 리스 게시일의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사용권 자산, 그리고 대변의 리스 부채, 그리고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리스 채권이 되겠죠. 리스 채권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겠죠. 반면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지급할 자산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겠죠.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이 리스 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산이 이제 빌려왔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겠죠. 그 사용권 자산을 차변에 기록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리스료 수용일과 보호기간 말에는 리스용자는 이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 발생하는 것을 회계 처리하게 되면 차변의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환하는 금액, 그 상환하는 금액이 리스 부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자산을 갖고 있겠죠. 유형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죠. 유형 자산에서 매년 말에 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감가상각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인식해 준다. 그래서 감가상각 인식에 대한 회계 처리해주게 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회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 회계 처리를 체크해 두시고 반드시 숙지해 두시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 종료일이겠죠. 이제 리스 종료일 아까 이제 2022년 말이 된 거죠. 2022년 말에 이제 기초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기초 자산을 반환하게 되면 차변의 리스 부채, 그 다음에 대변의 사용권 자산, 사용하던 자산을 다시 돌려주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 아까 자산을 빌려왔을 때 회계 처리랑 반대되는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종료일에 아까 보증이 있었죠. 보증에 대한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생한 금액이 보증했던 금액이랑 차이가 발생했어요. 더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 손실한 금액을 리스 제공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주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손실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차변의 리스 보증 손실,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런 회계 처리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나와 있죠. 연습 문제를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스 제공자인 경기 리스는 2020년 1월 1일이 리스 기간 개시일인 금융 리스 계약을 명확사와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경기 리스가 리스 제공자가 되는 것이고 명확사가 리스 이용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계속 보세요. 기초 자산은 2019년 12월 22일 1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그러니까 10만 원의 리스를 자산을 구입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공정 가치와 일치한다. 세 번째 줄 계속 보시면 리스 자산의 경제적 내용 요소는 4년, 그다음에 잔존 가치는 없다. 그리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그래서 경제적 내용 요소 4년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스 계약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영가 매수 선택권 약정은 없으며, 여기에도 이제 체크하셔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영가 매수 선택권 약정이 없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약정이 없는 케이스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주식회사 경기 리스는 리스 종료일에 기초 자산을 반환받는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반환받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 종료일에 추정 잔존 가치는 2만 원. 2만 원에 체크해 두세요. 2만 원. 추정 잔존 가치는 2만 원. 그래서 이 2만 원은 리스 제공자의 보증 잔존 가치가 되겠죠. 리스 제공자의 잔존 가치 2만 원. 거기다가 리스 제공자라고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리스 제공자는 잔존 가치가 2만 원 남는다.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인 명확사는 이중 15,000원을 보증하였으며,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 명확사 입장에서는 15,000원을 보증한 것이 되겠죠. 15,000원에 이제 체크해 두시고, 이 15,000원은 리스 이용자의 잔존 가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종료일 현재 기초 자산의 실제 잔존 가치는 13,000원이다.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그 자산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존 가치가 13,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3,000원에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15,000원의 보증을 체결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자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보니까 13,000원이 됐죠. 그래서 15,000원과 13,000원의 차이, 이 차이 2,000원 발생했죠. 이 2,000원이 리스 보증 손실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2,000원을 리스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스 제공자는 2,000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 리스 보증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는 보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요. 리스 기간은 3년으로 매년 12월 31일에 34,170원의 고정 리스료를 지급한다. 그리고 명확사의 결산일은 매년 말 내재 이자율 10%, 3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 기간은 3년.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계수가 나오고 있죠. 현재 가치 계수 보니까 평가 계수 0.7513, 그 다음에 연금 평가 계수는 2.4868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매년 34,170원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년만 12월 31일마다 리스를 받게 되겠죠. 그 금액이 34,17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이제 보증 잔존 가치가 있죠. 보증 잔존 가치는 금액을 보니까 15,000원이 되겠죠. 15,000원. 그 다음에 무보증 잔존 가치는 5,000원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의 다 총합을 구하게 되면 이것이 리스 총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리스 총 투자. 그래서 이때 리스 제공자 A사의 입장에서 리스 삼각표를 작성하고 회계 처리하시오. 두 번째는 리스 이용자 B사의 입장에서 리스 삼각표를 작성하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러니까 A사는 경기 리스의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 B는 명확사의 회계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에 삼각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표를 작성하게 되면요. 첫 번째 이제 2020년 1월 1일 현재 채권이 되죠. 그 채권 이제 회수하지 못했었죠. 회수하지 못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채권 금액은 1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리스료. 고정 리스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말에 지급하게 되겠죠.
매년 말에 정기 리수료가 발생하는데 리수료 얼마였죠? 네, 34,170원이었죠. 그래서 경기 리스는 리스 이용자 명확사로부터 매년 받는 금액이 34,17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이자 구해야 되겠죠. 실질 이자는 10%가 되겠죠. 내재 이자율이 10%가 되니까 첫 번째 미해수 채권이 있죠. 미해수 채권 10만 원 곱하기 10% 해주게 되면 이자가 10,000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질 이자 2020년 12월 31일 실질 이자는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 회수액. 채권 회수액은 34,170원과 실질 이자 10,000원의 차익이 되겠죠. 차익이 되니까 구하게 되면 24,17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24,170원.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에서 채권 회수액 24,170원 이제 24,170원 받았죠. 그러면 이제 회수되지 않는 채권 아직 회수되지 않는 채권을 10만 원에서 24,170원을 빼주면 되겠죠. 빼주게 되면 75,83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해수 채권 75,830원 여기에서 이제 실질 이자 10%를 곱해줘요. 곱해주게 되면 7583 나오게 되겠죠. 실질 이자는 7,583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7583. 그래서 채권 회수액은 34,170원에서 7583을 빼주면 되겠죠. 7583 빼주게 되면 채권 회수액은 26,587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시 이제 미해수 채권이 있죠. 미해수 채권이 75830 있죠. 75830에서 26587을 빼줘요. 빼주게 되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아직 해소되지 않은 금액은 4924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49243.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아까 문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리스 종료일의 추정 잔존 가치가 2만 원 있었죠.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 잔존 가치가 얼마 남죠? 네, 2만 원 남게 되겠죠. 어, 2만 원이 넘게 돼요. 추정 잔존 가치가 2만 원이 남기 위해서는 여기 채권 횟수액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얼마가 돼야 되냐면 49,243원에서 2만 원 빼주면 되겠죠? 2만 원 빼주게 되면 그 금액은
29243 나오게 되겠죠. 29243. 29243 나오게 되고 다시 이제 34,170원에서 29243 빼주게 되면 실질 이자가 나오게 되겠죠. 실질 이자는 492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그쵸? 의문이 생기죠. 여기서 이제 49243에서 곱하기 10% 하게 되면 여기 값이 4924가 나오겠죠. 4924가 나오는데 왜 이게 4927에서 정리야? 이게 왜 정리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잔존 가치가 2만원 남아야 되겠죠. 2만원 남아야 되니까 2만원 기록하게 되고 2만원 남게 되니까 29243에서 2만원 빼주게 되면 채권의 수익이 29243 남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것을 빼주게 되면 4927 나온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삼각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제공자가 회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2019년 12월 20일, 그러니까 리스 개시 이전이 있겠죠. 이때 이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자산을 구입해 왔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기초 자산은 2019년 12월 20일에 10만 원에 취득하였다.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 차변에 상급 리스 자산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0만원 네, 기억해 주면 되겠죠. 차변에 상급 리스 자산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그러니까 10만원 이렇게 차변 대변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월 1일 이때 리스가 시작이 됐죠. 리스 개시이 됐어요. 리스 개시일의 회계 처리는 차변의 리스 채권, 그 다음에 대변의 상급 리스 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리스 채권 10만원, 대변의 상급 리스 자산 10만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2월 31일 이때는 이제 리수료 수수일과 보고 기간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고 기간 말에는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2020년에 회계 처리. 리수료 받았죠. 정기 리수료 받았으니까 34,170원. 이 금액이 현금이 되겠죠. 차변에 현금 34,170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이제 이자 수익이 있죠. 이자 수익에 기록되는 금액은요, 실질 이자 금액이 되겠죠. 2020년 12월 31일 실질 이자는 만원이 되겠죠. 만원을 거기에 이자 수익에다가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회수액. 채권 회수액은 리스 채권이 되겠죠. 리스 채권 24,170원. 이것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 34,170원에는 이자 수익과 리스 채권 금액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1년이 됐죠. 21년 말에는 기록해주게 되면 차변의 현금에는 다시 34,170원을 기록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은 실질 이자 기록해주시면 되겠죠. 실질 이자가 7,583원. 그 다음에 대변의 리스 채권 금액에는 26,587원 이것을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도 똑같이 기록해주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 현금에는 34,170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에는 4927 기록해주시면 되겠죠. 4927. 그 다음에 리스 채권 금액은 29243 이렇게 기록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 기록되셨죠? 그럼 이제 2022년 12월 31일 이제 리스 자산을 반환하게 되겠죠? 리스 자산을 반환하게 되면 대변의 리스 채권 보증 금액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리스 채권에는 2만 원 이것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산은 아까 문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초자산의 실제 잔존 가치는 13,000원이 됐죠. 그러니까 2만 원 중에서 실제 자산 가치가 13,000원이 된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13,000원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비교하게 되면 7,000 남게 되겠죠. 7,000원이 손상차손이 된다.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보증 잔존 가치는 15,000원이었는데 실제로 남은 금액이 13,000원 됐죠. 2,000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했죠. 이것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니까 리스 제공자는 현금을 2,000원 받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2,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리스 보증이익 2,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스 제공자 입장에 회계 처리했어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 정리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 볼게요. 리스 이용자는 이제 채무가 발생하게 되겠죠. 채무. 그래서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 리스 삼각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작성했었죠. 고정 리수 매년 받는 리수료는 34,170원이었고 보증 잔존 가치는 15,000원이 됐었죠.
이것을 이제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겠죠. 이것을 내재 이자율로 한 할인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되면요. 매년 34,170원을 받게 되겠죠. 34,170원 곱하기 연금 평가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연금 평가 개수 보니까 2.4868이 되겠죠. 2.4868. 34,170원 곱하기 2.4868 이것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증 잔존 가치가 있죠. 보증 잔존 가치가 15,000원 있죠. 15,000원은 현가계수 곱해주면 되겠죠. 현가계수 곱해주게 되면 0.7513.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96,243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96243. 그래서 96243은 이 금액이 리스 부채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자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회계 처리해주게 되면 2020년 1월 1일 있죠. 2020년 1월 1일의 회계 처리는 차변의 사용권 자산 이 금액 기억해주면 되겠죠. 96,243원. 차변의 사용권 자산 96243. 그 다음에 대변에 리스 부채가 나오죠. 리스 부채 금액도 96243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 1월 1일자에 상환하지 않은 부채, 아직 갚지 않은 부채가 있겠죠. 사용권 자산, 그러니까 부채의 금액은 얼마죠? 96243. 어, 96243에서 이제 실질이자 구해야 되겠죠. 실질이자는 10%로 구하면 되겠죠. 10%가 되니까 9624가 되겠죠.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에 이자 발생액은 962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4,170원에서 실질이자 9624 빼주게 되면 부채 상환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부채를 갚게 되는 거죠. 갚게 되는 금액이 2454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24546. 그래서 미상환 부채 96243에서 24546을 빼주게 되면 이때 금액은 이제 미상환 부채가 되겠죠. 미상환 부채는 71,697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정리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됐죠. 2021년에는 이제 미상환 부채 71,697원 곱하기 10%를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게 되면 반올림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7170 나오게 되겠죠. 7170. 그래서 34,170원에서 7,170원을 빼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부채 상환액 금액은 27,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상환 부채 71,697원에서 27,000원 빼주면 되겠죠. 빼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44697 나오게 되겠죠. 44,697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2021년까지 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말 이때 남는 금액이 이제 잔존가치 보정액이 남게 되겠죠. 15,000원 남게 되죠. 15,000원. 그래서 마지막에 리스 용자 남는 금액은 15,000원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부채 상환액을 구하게 되면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빼주게 되면 얼마 나오게 되죠? 네, 29697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걸 빼줘요. 34170에서 29697 빼주게 되면 남는 금액은 4473 이렇게 남게 되겠죠. 정리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리스 삼각표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계 처리. 그러니까 보고 기간 말, 그러니까 매 연도 말에 회계 처리 해주게 되면요. 차변에 이제 이자 비용 나오죠. 이자 비용 금액은 실질 이자가 되겠죠. 실질 이자 금액은 9624가 나오게 되겠죠. 9624 기록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 부채 금액은 부채 상환액을 기록해주면 되겠죠. 부채 상환액 금액은 24546 이 금액을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의 현금 금액은요 34,170원 이것을 기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도 똑같이 기록해주면 되겠죠. 실질이자 7,170원 이것을 이자 비용으로 기록해주면 되겠죠. 이자 비용이 7,170원. 그 다음에 27,000원 나오죠. 27,000원은 리스 부채. 그 다음에 현금은 34,17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도 2022년에 이자 비용 금액은 4473. 그 다음에 리스 부채 금액은 29697. 그 다음에 현금 금액은 34170.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 사용료에 대한 회계 처리했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이 이제 감가상각비를 해줘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이 식을 기록해 주세요. 사용권 자산 원가 마이너스 보증 잔존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둘 중 작은 금액이 되겠죠. 둘 중 작은 금액은 경제적 내연수는 4년이 되겠죠. 경제적 내연수는 4년. 그 다음에 리스 기간은 3년이 되겠죠. 둘 중 짧은 금액이 되겠죠. 짧은 연수가 되니까 3년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권 자산 원가는 이 금액이 되겠죠. 96243. 96,243원에서 보증 잔존 가치는 15,000원 되겠죠. 여기 나누기 3 그렇게 구해주면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얼마 나오죠? 네, 27,081원. 27,081원 이것을 감가상각비에 매년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년 27,081원을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자산을 반환했을 때,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리스 부채가 나오죠. 리스 부채 금액은 15,000원 나오게 되겠죠. 15,000원.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 사용권 자산 금액은 96243 나오게 되겠죠. 96243. 그러면 이제 차익이 남게 되겠죠. 차익은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기록해 주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은 81,243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했던 금액은 15,000원인데 실제로 남은 잔액이 13,000원 됐죠. 2,000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했죠. 이것이 보증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리스 보증 손실 2,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2,00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리스 회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리스 회계는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 간의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 리스 자산을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고 리스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받게 되겠죠. 수수료 받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리스회계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스 분류 있죠. 리스 분류는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 다음에 5가지 리스 분류 기준 공부했죠. 리스 분류 기준 반드시 적어 두시면서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 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 정리,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융 리스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되세요. 공부하다가 정리 안 되시는 분, 정리 안 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리스 회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주는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